안녕하세요. 전효원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과정 제1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합리적 근거를 활용해라. 이 전차시에서는 스탠다드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거하고 조금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개념을 잡아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앞차시에서 스탠다드를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본 걸 한번 소개해 가면서 요거와 비교 관점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탠다드라는 관점은 우리말로 객관적 기준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서로 합의를 하는, 서로 수긍할 만한 객관적인 어떤 기준, 서로 인정할 만한 타당한 기준이다. 이렇게 해서 요런 사례를 들었죠. 그래서 누구나 공신력 있게 인정할 만한, 나는 이거는 이해 못해. 이런 건 여기 활용할 수 없어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그런 누구나 인정할 만한 이런 객관적 기준을 스탠다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양한 스탠다드를 둘러보면서 자기 요구 조건에 활용할 만한 걸 찾아보라. 생각보다 많다. 그런 말씀드렸고, 중요한 자격 기준은 스탠다드는 반드시 상대방도 납득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객관적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협상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라는 개념은 뭘까? 앞에는 객관적 기준인데 지금은 합리적 근거입니다. 자, 합리적 근거는 앞에는 비교적 공신력 있는 어떤 기준이다. 근데 요거는 조금 공신력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자료나 정보, 이 지금 협상 이슈와 관련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나 자료는 굉장히 많이 널려 있거든요. 그거는 상대방이 인정을 굳이 안 해도 내 주장만 뒷받침해주는 정보나 자료가 있다. 그거는 객관적 기준, 스탠다드는 될 수 없을지언정 나의 합리적 근거는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나 자료를 합리적 근거라고 합니다. 자, 스탠다드는 누구나 인정할 만한, 상대방도 인정할 만한 공신력 있는 그런 어떤 기준.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 근거는 그런 스탠다드가 될 수는 없지만 상대방은 인정을 가끔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의 주장과 요구 조건을 뒷받침할 수 있는, 써먹을 수 있는 자료나 정보. 상대방이 인정은 안 할 수 있지만 내가 얘기하는 요구를 뒷받침하는 자료나 정보는 합리적 근거라고 했습니다. 약간 상대방 입장에선 인정하는 수준에선 아까 말씀드린 스탠다드보다는 조금 아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나의 입장에서 뒷받침되는 그 정보다, 근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죠. 누구나 인정하는 객관적 기준은 아니나 스탠다드는 아니나 내 입장을 어쨌든 지지하는 정보나 자료. 자, 협상에서는 누가 이런 합리적 근거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느냐 이거에서 결판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래요. 협상은 준비된 자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준비? 스탠다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만큼 이상의 더 많은 널려 있는 기준이 바로 정보나 자료입니다. 자, 뒷부분에 한번 사례를 보시면 이해가 되겠네요. 최고급 백화점에 식품관에 가니까 콩나물이 한 봉지에 7,000원씩이나 해요. 저거는 굉장히 좀 바들바들 좀 떨잖아요, 우리가. 말도 안 돼. 콩나물이 무슨 한 봉지에 7,000원짜리나 있어. 아무리 유기농에 최고급에 뭐가 들어간다 그래도. 이런 사람이 백화점 가격이 400만 원이 아니고 아울렛 가격으로 200만 원이다. 아울렛에 가니까 이렇게 편말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백화점가 400만 원을 여기 아울렛에서는 반액으로 200만 원으로 판다. 자, 어때요? 상대적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인정하기가 힘들지만 여기 가서 이 백화점 가격 400만 원을 보는 순간 반값이네. 이건 거의 헐값이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쉽게 이거를 구매할 수 있는 쪽으로 이 근거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스탠다드는 아니거든요. 누구나 인정할 만한 공신력 있는 그런 건 아닌데 요 가격 표찰 자체가 하나의 이 아울렛의 이 제품의 근거를 뒷받침해주는 좋은 합리적 근거가 된다. 정보나 자료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합리적 근거라고 이제 제가 사례에다가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대적이라는 말 이해되시죠? 7,000원, 일반 다른 콩나물은 한 3,000원인데 2배 이상 높은 한 4,000원, 4,000원 높은데 이건 수긍 안 하지만 여기에 이 근거를 보는 순간 200만 원의 차이인데 이거는 쉽게 200만 원이나 되는 200만 원은 사실 좀 비싸다고 생각하면 아울렛은 비싼데 백화점가가 400만 원이라는 걸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싸게 보인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주는 요 하나의 문구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아울렛은 고객과의 협상에서 승리할 가능성 높게 가져가는 거죠. 합리적 근거 때문에.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백화점가 400만 원. 상대방은 이 백화점이 어딘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손님 입장에서. 그러나 어쨌든 이 업체 입장에서는 이걸 요긴하게 써먹을 수가 있다. 200만 원의 타당성을 부여해 주는 쪽으로. 자, 그래서 합리적 이 근거, 논리는 상대 인식을 바꾸는 여기 보시면 지렛대입니다. 쉽게 들어올린단 말이에요. 상대 마음을. 그죠? 상대 마음을 쉽게 들어올 수 있는 rational and data다. 그래서 협상 용어에서는 협상의 전문 용어에 좀 관심이 있다. 여러분 협상이라는 용어 관점에서 쓰실 분들은 합리적 근거를 R&D라고 이렇게 용어를 표현하시면 더 좀 제대로 배운 사람의 티를 낼 수가 있네요. 뭐 그렇게 욕심이 있으시다면 R&D 앞에 뭐죠? 스탠다드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한번 여러분이 협상력 준비, 정보를 준비할 때 그걸 미리 R&D는 뭐가 있을까? 스탠다드는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내 요구 조건에 포지션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실 때 R&D와 스탠다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보시면 그냥 두부가 보통 800원이다. 한 모에. 근데 이것도 같은 양인데도 이거는 3,000원을 받아요. 이게 없다면 이게 지금 여기서 합리적 근거예요. 나의 이 회사 입장에서 이 제품을 부각시켜주는 뒷받침해주는 자료나 정보인데 이게 없으면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기 쉽다는 거죠. 두부 한 모 정도 크기가 뭐 3,000원이야. 근데 그 밑에 이렇게 근거 자료가 정보판이 딱 설치되어 있어서 이걸 한번 읽어본다. 뭔가 좀 그럴듯한 용어 자체는 전문가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보는 순간 뭔가 혹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어쨌든 인증을 받은 거고 검사도 GMO 유전인자 이 검사도 유전인자 파괴하는 뭐 그런 게 없나 이런 검사도 완료했고 천일염으로 만들었다.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붙으니까 왠지 4배가량 가까이 되는 이 가격 고가격도 수긍할 만큼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수긍하게 만드는 이런 객관적 근거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대화 채널에서도 한번 활용해보라. 자, 이런 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합리적 근거. 영어로는요. R&D, Rational and Data라고 그랬죠. 정보나 자료다. 나의 요구 조건을 뒷받침해주는 정보나 자료. 우리 주변에 판매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얘기하실 때 활용하는 게 사실은 다 이런 게 합리적 근거예요. R&D예요. 자, 암 발생, 암 설계, 보험 설계사들도 사실 보험 판매하시는 분이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죠, 이게. 그렇죠? 이 발생하지도 않을, 그리고 죽음이란 얘기를 꺼내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분 불쾌, 손님 처음 보는 사람한테 죽음이란 얘기를 꺼내고 질병과 상해라는 얘기를 꺼내면서 뭔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이런 근거는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성인 암 발생률이 31%예요. 50, 60대 넘어가시면요. 이제 60대 넘어가시면 3분의 1은 암이 발생된다는 지금 실제 통계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 치료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보험료도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빨리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데이터. 이 보험 설계사의 주장을 빨리 가입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데이터가 4가지가 이렇게 축축 깔려주는 거죠. 뭐 요새 보험 설계사분들은 얘기도 하지만 딱 우선 노트북을 열시더라고요. 아이패드나 노트북을 딱 여시고 그 안에 그래프와 객관적 이런 데이터 굉장히 많이 보여주십니다.
페이지 넘겨가면서. 자, 우리는 그건 딱 보면서 휘말리기 시작하는 거죠. 손님, 고객 입장에서는. 자, 이런 거에 계속 노출될수록 이끌려갈 수가 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런 게 활용하는 걸 합리적 근거라고 합니다. 자, 이거 재밌는 사례네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합리적 근거가 있습니다. 스탠다드가 아니에요. 합리적 근거. 자, 여기서 이 부동산 중개업자 왼측에 있는 이분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건물 보러 온 사람한테 오늘 오전에도 다른 사람이 보고 갔어요. 어제부터 계속 와서 보고 가는 그런 지금 주택이라서 이 집 주인이 아예 열쇠를 저한테 맡기고 일을 보세요. 제가 지금 열쇠를 갖고 있는 이유가 계속 오고 있다는 걸 증명해주는 그런 열쇠까지도 합리적 근거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사례죠. 그죠? 어쨌든 나의 주장, 이 집 자체가 매력이 있다는 부동산 중개업자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열쇠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계속 오고 있다는 걸 인정시켜주는 이 열쇠를 보는 순간 지금 보러 온 사람은 어때요? 마음속에 야, 이거 빨리 계약해 놓치면 안 되겠다. 지금 다음에도 누군가 올 텐데 집에 전화하겠죠? 여보, 보증금이라도 빨리 걸어놔야겠어. 돈 입금해라든지 아니면 여기는 뭐 같이 왔으면 바로 상의해서 결정을 하겠죠. 보증금 빨리 얼마라도 몇십만 원을 걸고 가야겠다. 이렇게 재촉하게 만드는 합리적 근거를 여기서는 열쇠를 사용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우리가 많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 확신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서 이제는 기업과 기업 간의 비즈니스에서 합리적 근거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루이비통이라고 이제 여러분이 워낙 많이 아시는 이 회사, 명품 회사를 이제 제시했습니다. 자, 루이비통이라는 이런 명품 회사는 보통 세계 공항 면세점에는 입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루이비통이라는 명품은 보통 고급 백화점에만 깔리는 제품인데 왜 면세점에는 판매 채널을 이용하지 않을 걸까요? 네. 고급 제품을 면세점에 깔면은 어때요? 면세점은 가격을 좀 인하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실제 인하를 떠나서 사람들 인식 속에는 면세점에 물건이 루이비통이 있다 그러면 고급 백화점에 있는 어떤 이미지야, 고급 이미지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루이비통은 보통 공항 면세점에는 물건을 이제 깔아놓지 않는데 호텔신라, 우리나라 호텔신라에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루이비통에다가 우리 인천공항 이 면세점에 입점을 하세요. 최고의 대우 계약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루이비통에서는 우리는 브랜드의 이미지상 면세점 판매 채널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 요걸 뭐라 그랬죠? 서로 요구 조건을 내세우는 이걸 요구라고 했죠. 영어로 포지션이라고 했습니다. 서로의 포지션을 딱 보니까 입점하세요. 입점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대립 구도로 서로 타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호텔신라가 결국은 루이비통을 입점시키게 만드는 합리적 근거 R&D를 어떤 걸 활용했을까? 그게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루이비통이라는 회사 입장에서 한번 요거를 호텔신라에서 제시한 합리적 근거를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루이비통의 최대 고객은 사실은 아시아 쪽 고객이거든요. 특히 한국이 봉이라고 하잖아요. 한국과 더불어 중국, 일본 이런 분들이 굉장히 루이비통 명품의 타겟 고객층입니다. 근데 이 인천공항 면세점에 들어오시면 그 면세점을 오시는 관광객들이 대부분 중국과 일본 관광객들이 이 정도가 됩니다. 500만이 들어요. 1년에. 이분들한테 여러분이 최상의 고객인 이분들 500만 명에게 여러분 제품을 노출시킬 수가 있어요. 비록 품격은 좀 유통 채널상 약간 다르긴 하지만 고객들이 직접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시는 이 공항 면세점을 여러분이 평가 일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나름대로 세계 공항 중에서도 서비스가 이 정도로 잘 돼 있고요. 사람들 많이 오고 수속 자체가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고급지향적인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공항입니다. 자, 그 사람들에 맞게 이런 타겟층 고객들을 무시하고 그냥 이 협상 파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공항에 면세점에 입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루이비통에선 이거를 뿌리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 입맛이 가는. 우리는 정말 유럽 고객보다 중국, 일본, 한국 이 고객들이 아주 좋은 타겟층인데 이걸 놓치면 연간 500만 명에게 우리 제품을 선보일 기회를 놓친다. 이 합리적 근거는 굉장히 파급력이 높은 근거다. 그래서 결국은 호텔신라의 요청대로 루이비통이 이렇게 우리 인천공항의 면세점에 들어왔게 됐죠. 네. 일본어, 중국어 가능한 직원도 배치를 이렇게 많이 해서 굉장히 실적이 높은 지금 상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좀 재밌는 다양한 사례를 제가 준비했잖아요. 합리적 근거, 개념은 이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개념 설명하고 그냥 마치려고 하니까 이런 재밌는 다양한 사례를 보시면 여러분이 각인이 되실 것 같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2020년 2월에 종방된 인기 드라마 스토브 리그라고 있습니다. 스토브 리그.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프로야구에 대한 드라마입니다.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끝난 겨울 시즌에 보통 뭐 합니까? 주로 겨울 시즌엔 선수들이 전지훈련 가거나 아니면 크게 해야 될 일이 재계약, 연봉 협상을 하는 그 시즌을 스토브 리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난로 주변에서 겨울이니까 이 구단하고 선수하고 연봉 계약을 이제 하는 그런 난로 주변에서 한다고. 미국적인 상황에서 스토브 리그라고 보통 하죠. 자, 요때 과연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 요걸 이제 이 드라마에서 제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면 이 프로야구 구단이 있는데 이 구단에 신임 구단주가 부임을 합니다. 구단 단장이 야구 단장이 부임을 하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구단은 지금 몇 년 동안 최하위를 지금 꼴찌를 탈출을 못해서 이 구단을 갖고 있는 모기업에서 이 구단을 지금 매각을 시키려고 그래요. 올 시즌 끝나면 내년 시즌 끝나면 이제 매각을 시키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매각 대금을 좀 많이 받을까? 어쨌든 1년짜리 그나마 잘 운영할 단장을 뽑아서 지금 배치를 시킨 겁니다. 근데 여기 온 지금 신임 단장이 구단 직원들이 여기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단장이에요. 무슨 단장이냐? 이 사람 야구 경험이 전혀 없고 하키나 씨름 같은 데서 단장을 하다가 거기도 이제 구단이 매각되거나 아니면 잘려갖고 온 그런 경험이 있는 일천한 그런 단장이 이제 야구 단장으로 발령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 먼저 딱 얘기를 합니다. 신임 단장이 자, 우선 제가 첫 번째 할 일을 선언합니다. 우리 만년 꼴찌 팀이지만 우리 쪽의 가장 핵심 선수 임동규 선수를 방출합니다. 우리 구단 4번 타자 가장 인기 있는 선수를 방출합니다. 라고 얘기를 딱 던진 거예요. 일종의 구단 측 직원들을 을로 본다면 상대방이라고 본다면 이 구단 신인 단장 입장에서 요구 조건, 포지션을 이렇게 제시한 거죠. 우리 팀 4번 타자 방출합니다. 웅성웅성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어떤 논리를 제시했을까? 바로 이 합리적 근거를 이제 제시를 합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죠. 직원들 자 모이세요. 제가 우리 팀 프랜차이즈 스타 4번 타자를 방출하는 합리적 근거를 프레젠테이션 하겠습니다. 자, 왜 드림즈, 우리 팀 이름이에요. 우리 구단의 드림즈라는 구단의 임동규는 필요하지 않은가? 자, 가만히 따져보니까 나름 근거 있는 합리적 근거예요. 자, 우리 임동규 선수는 보통 프로야구는 여름에 대체로 그 포스트 시즌 진출을 하는 순위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여름을 지난 9월, 10월 정도 되면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는 만년 꼴찌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가비지 타임이라고 하죠. 거의 쓸모없는 기간을 보내는. 정말 중요할 때는 힘을 못 쓰다가 순위가 이제 완전 만년 꼴찌로 확정이 되는 순간 가을 되면 펄펄 난다는 거예요. 꼴찌가 확정된 후에는 급격히 홈런 수를 늘리는 선수다. 구단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다. 도저히. 그리고 요거까지는 내가 참겠는데 이 사람은 티격태격 내부에 그 분쟁을 일으키는 선수다. 선수들을 자극시켜서 감독과 대립을 시킨다든지 말썽을 부리는 이런 팀 화합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선수인데다가 실제로 또 하나의 합리적 근거가 뭐냐면 자, 우리가 꼴찌인데 홈런수가 팀 홈런수가 작아서 아예 홈런 거리를 늘리는 운동장 이번에 이제 거리 늘리는 홈런 비거리 늘리는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근데 우리 선수 중에 그나마 홈런 타자라고 임동규가 있는데 어쨌든 팀 홈런 수가 적기 때문에 다 팀에서 우리 팀에 오면 홈런을 많이 날려서 지금 구장의 비거리를 높인다. 이렇게 되면 유일하게 홈런 좀 잘 치는 임동규는 홈런 수가 12개나 감소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이 세 가지의 합리적 근거를 놓고 볼 때 이 선수 내년에도 계속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느냐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반대하는 직원들 입장에서 조목조목 뭔가 얘기하려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자료예요. 자료. 합리적 근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신임 단장 얘기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자, 여기서 쓰이는 이런 데이터, 자료, 정보들이 합리적 근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야, 뭐라고 반박을 하는데 할 말이 없네. 그래서 합리적 근거라는 것은 여기서 쓰이는 건 사실은 스탠다드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누구나 공인할 만한 뭐 이렇게는 하지는 않지만 일종의 자료나 데이터를 갖고 나한테 유리하게 써먹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합리적 근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네요. 널려있는 숫자와 정보를 선별해서 나한테 유리한 합리적 논리로 설득하는 뭐 반드시 상대방이 인정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스탠다드 수준은 아니잖아요. 공인된 그런 건 아니지만 일종의 자료나 정보이긴 하지만 나에게 유리한 내 입장을 지원해주는 그런 정보다 합리적 근거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자꾸 여기서 세트로 외우시는 게 나아요.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누구나 공인할 만한 큰 어떤 공인된 근거, 그거는 스탠다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스탠다드에 비해서 오늘은 뭘 배운 거죠? 예, 합리적 근거. 영어로 하면요. 영어로 하면 스탠다드가 아니고 여기서 합리적 근거는 R&D라고 말씀드렸어요. Rational and Data. 합리적 자료, 데이터. 그래서 합리적 근거는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보나 자료다. 스탠다드는 상대방도 인정할 만한 뭐는 기준이지만 이거는 상대방 입장까지는 생각 안 하고 나의 입장만 생각해서 어쨌든 나의 요구를 지지해주는 정보나 자료를 합리적 근거라고 한다. 자, 합리적 근거를 많이 갖고 있으면 이런 데이터나 자료를 협상할 때 많이 준비해서 갖고 가서 하나씩 꺼내놓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보험 설계사처럼 노트북에 보험 설계사 노트북 딱 올리면 우리한테 많은 데이터들을 보여줍니다. 그래프도 보여주고 매트릭스 뭐 이런 숫자들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걸 여러분이 협상이라는 어떤 상대방과 대화를 진지하게 하는 그런 자리에는 그런 자료를 많이 갖고 가시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협상은 정보력의 싸움이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뭐 반응이 다르겠죠, 완전히. 자, 이런 데이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늘 사례로 말씀드린 합리적 근거, R&D라고 소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